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큐 라블 땡큐.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랑 파스 대표이사 한명호입니다. My name is Yong-Hwan. I'm the CEO of Spring. 오늘 통역이 있을 줄 알았는데 통역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제니스 여사님은 이제 제니스 위원님은 저희 그 회사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에 그 비즈니스 에이전시 업무를 담당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제 연락을 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조류와 관련된 사업을 약 15년 정도 저희가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미세조류 사업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식품 또는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세조류를 연구 개발하고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잠깐 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So the last 15 years, Mr. Han was working on a microalgae business, mainly for food and the fertilizer and the cosmetic sources. The last 15 years. 그래서 저희가 그 미세조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미세조류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 어디 가서도 말이 통하지는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 미세조류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바이오의학의 원료뿐만 아니라 지금은 바이오퓨얼이죠. 그러니까 SAF나 아니면 바이오디젤의 원료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미세조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초기 투자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많은 양을 생산하느냐가 이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이고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저희 회사의 기술 소개와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Introduction to biomass p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미세조류는 그냥 그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을. 우리가 이제 들판에 보면은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같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미세조류는 말 그대로 마이크로알지죠. 마이크로알지.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로 봐야지만 보일 수 있는 개체의 형태라든지 크기가 볼 수 있는 크기의 아주 작은 식물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수중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미세조류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떤 분은 미세조류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이게 어느 새냐고 물어보더라고. 새는 아니에요. 조류라고 해서 그 식물을 뜻하는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지금 그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성 식품, 화장품 외에도 요즘은 그 뇌신경 치료에 이 효능이 있는 물질들을 미세조류에서 뽑아낸다든지 혈청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뽑아낸다든지 그래서 바이오 의학 쪽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2, 3년 전부터 이제 미세조류가 바이오 에너지 쪽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조류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미세조류의 가장 큰 기능이 뭐겠습니까? 식물의 가장 큰 기능이 물과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먹고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먹고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그 뭐겠어요? 광합성을 하면서 탄소를 없애지만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죠. 바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 개체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육지에 자라는 식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지의 식물과 바다의 식물, 우리가 흔히 먹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초 같은 것들이 각각 25% 정도의 산소를 생산하고 지구 전체의 산소의 50%를 미세조류가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세조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미세조류는 35년 전 그 전부터 지구가 탄생해서 지구에 생명이 없을 때 얘네들이 어떤 반응에 의해서 생겨나면서 지구에 탄소를 먹고 산소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가 이제 우리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향후에도 이 지구를 지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미세조류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미세조류 같은 경우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 카본 캡처,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하고 탄소를 보정하는 기술의 핵심 소재로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도 몇 년 전에 경기도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실험들을 실증 사업들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한국에는 이 미세조류를 탄소 저감을 위한 솔루션으로 아직 인정해주는 제도가 없어요. 해외에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저희는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 형편 상황이긴 한데, 자 미세조류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식물처럼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먹고 산소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런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식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초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소를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없앤다고 숲을 조성하죠. 근데 불이한 건 나면 어떻습니까? 숲은 최소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려면 10년, 20년, 30년이 걸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사탕수수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밭작물을 심고 논작물을 심는데 1년 12달 중에 그 식물을 키우는 개월수야 뭐 5개월, 6개월, 7개월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자연, 그러니까 나무나 우리가 키우는 숲들이 이 지구에 생겨나는 이 탄소를 없애고 정화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는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런데 미세조류는 접종을 해서 씨들을 접종을 해서 키워서 대량 생산하는 데까지 20일이 안 걸려요. 아까 제가 영문 자료에는 20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미세조류들은 5일이나 7일이면 완벽하게 다 성장을 합니다. 그럼 그 성장한 미세조류들을 계속 수확을 하고 이거를 어떤 에너지원이 됐던 어떤 제품의 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수확을 계속 하면서 약간의 영향력, 아주 미세한 영향력만 줘도 미세조류는 계속 자랍니다. 끊이지 않고 자라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 항공유의 핵심 원료로 미세조류를 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조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이에요. 왜 그러냐? 전 세계 하와이나 중국의 하이난도에 가면 그 오픈폰드죠. 아웃도어 형태의 미세조류 대양장들이 있어요. 하와이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세조류는 외부 오염에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피루리나를 많이 길러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야외에서 기르다 보면 바람이 불죠, 비가 오죠, 먼지가 들어가죠, 사람들 장화 신고 들어가서 작업하죠. 그럼 5만 가지 다른 미세조류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가서 같이 서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스피루리나를 얻기 위해서 저도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정작 스피루리나는 아주 소량만 수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하와이나 중국과 전 세계의 미세조류 산업의 지금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는 15년 전에 가장 큰 규모로 저희가
PBR, 바이오 포토 리액터 플랜트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건설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정부에서나 우리나라 경제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저희는 이제 그 사업을 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설비 구축을 했었고, 지금도 그 설비가 그 스피리나 단일종의 플랜트 설비는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저희가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 중 화면이 넘어갔는데, 그 마이크로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에너지를 어떻게 에너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연료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바이오 에너지의 변천사를 보면 이게 석탄 에너지 1세대를 이제 저희가 석탄이나 뭐 이런 이 석유 에너지를 저희가 꼽고 있고, 그 다음에 2세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보죠. 태양광, 그다음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2세대 에너지로 볼 수 있고, 그다음 바이오풀 에너지로 넘어오면서는 그 1세대에는 뭐 이제 뭐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탕수수, 옥수수를 켜서 거기서 기름을 유출하고 거기서 가스와 기름을 유출하는 방법을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전부 대부분 다 이제 미세조류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도 아직까지 애석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우리 회사 기술이 전 세계 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더 급부상하고 있어요. 가까운 인도만 해도 인도는 이미 스피리나 배양액을 친환경 비료로 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보급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걸 상품화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물론 지금 이제 스피리나를 뭐 우리처럼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저희 것도 모방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네가 또 얘기 듣고 이제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굉장히 초급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정부 지원 정책도 굉장히 초급 수준이에요. 제가 7, 8년 전부터 정부에 그렇게 건의를 했건만 아직까지도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미세조류 시장의 규모를 먼저 이건 이제 바이오풀인데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미세조류 시장의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미세조류 시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7.29%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 2024년도에는 그 782밀리언, 그러니까 그 7억 불이죠. 그 정도인데, 지금 이제 2032년 전망으로는 이제 1376밀리언 달러 정도 US 달러 시장이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미세조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뭐 우리가 이제 연료도 채취하지만 미세조류의 특수한 기능들이 있어서 그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조류는 이게 우리가 무슨 어떤 음식에 비유하자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조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조류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뭐 SF 사업을 한다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떠들썩한데 저희한테 의견도 많이 그 장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세조류만 갖고는 사실 힘듭니다.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초기 비용 투자가 많이 들어요. 단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미세조류를 키워서 이거 여기서 기름만 뽑아서 하려고 그러면 절대 SF나 바이오 디젤 원료는 쓸 수 없어요. 단 미세조류를 어떤 것을 키워서 어떻게 기름을 추출하고 그 나머지 찌꺼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세조류를 충분히 SF나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는 저희가 이제 방금 이제 설명드릴 예정인데 방법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미세조류와 곤충 사업을 저희가 같이 추천해요. 복합으로. 자, 뭐 일본에서는 피마자로 바이오퓨얼 에너지를 뽑겠다. 뭐 미국에서는 뭐 카멜이나 식물을 심어서 하겠다는데 1톤의 바이오 디젤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헥타르, 우리나라는 3,000평에서 1.4헥타르, 약 한 5,000평 이상의 땅이 필요해요.
그 땅에서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을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1년 동안 키워가지고 수확을 하고 뭐 그거를 기름을 짜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식물 키우는데 비용이 안 들어갈까요? 씨앗 심어야지, 인력 써야지, 농기계 들어가야지, 비료 뿌려야지, 농약 뿌려야지.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었어요. 그럼 물을 못 주면은 물을 끌어다가 물을 대줘야죠. 예? 불이 났어요. 그럼 일년농사 다 망치죠. 그러면은 자 이런 변수가 많아요. 노지 농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미세조류는 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제한된 기술로 키우고, 그다음에 자동화된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을 키우는 면적 대비해 가지고 약 한 300분의 1 면적 또는 한 500분의 1 정도의 면적. 그러니까 아까 1헥타르 또는 1.4, 1.4 헥타르의 면적이 필요한데, 미세조류나 곤충 같은 경우는 1톤의 기름을 짜는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불과 우리나라 평수로는 20평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면적 부분이라든지 초기 이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 미세조류가 그 월등히 식물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곤충도 그렇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투자 비용의 문제인데, 그 투자 비용은 이 생산된 원료를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를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식품 원료, 화장품 원료, 의약품 원료로 쓰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근데 자 뭐냐면 우리가 그 바이오 디젤이나 SAF로만 사용한다 그러면 굳이 그런 설비 기준까지 시설을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생산된 거를 재사용하는 거를, 그러니까 원료를 기름을 짜고 난 다음 원료를 재생산하는 거를 뭐 식품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더라도 비료나 동물의 사료, 물고기의 사료로 팔면은 충분히 경제성은 나온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농장에서 생산하는 그 농산물에 버리는 농산물이 있어요. 파지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은 파지라는데, 그런 걸 끌어다가 저희가 전라남도 진도에서 이런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이제 랩 수준의 곤충 재배를, 곤충 사육을 저희가 한 2년을 해봤었고, 거기서 이제 기름을 뽑고 미세조에서 기름을 뽑고 해서 비교를 해보니 이 경제성은 충분히 나오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세조류와 곤충 사육을 같이 묶어서 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퓨얼, SF 같은 걸 짜내고, 그 나머지는 다시 가공해서 비료와 사료의 원료로 파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은 충분히 그 어떤 원료보다도 경쟁성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미세조류 사업은 저희가 지금 ESG 경영, 이게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저희는 ESG 경영의 이 모델로 그 미세조류 사업을 갖다가 접목시키면은 아주 훌륭한 모델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조류는 거대한 산소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대한 산소 탱크이면서 거대한 탄소 포집을 하는 CCUS나 DLC 역할을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미세조류 같은 경우는